지혜로우신 벗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단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매일을 살아내는 데 급급한 우리는 때로 자신을 돌보는 데 익숙하지 않지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어쩐지 무기력하고 자꾸만 깜빡깜빡하거나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날이 늘고 있다면 혹시 그 원인을 너무 먼 곳에서만 찾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의 몸은 말없이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동양에서는 옛부터 몸은 작은 우주라 했습니다. 귀 한쪽, 발끝 하나, 손바닥에까지 온몸의 기운과 오장이 응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서양 의학도 최근 들어 이와 비슷한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신경말단, 반사구, 혈관의 말초순환이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무심히 흘려보내던 작은 부위를 꾸준히 어루만져 주는 것. 바로 그것만으로도 몸은 놀랍도록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개의 신비로운 지점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목 뒤, 배, 발바닥, 귀, 그리고 손. 자기 돌봄의 시작점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와 서양의 임상 데이터가 하나같이 지목한 이 작은 부위들을 매일 단 5분만 정성껏 돌보면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뇌가 맑아지며 소화와 면역력, 심지어 감정의 흐름까지 회복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지금 이 글이 여러분의 다음 50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부터 함께 찾아가 보실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몸의 상태. 그것은 대개 머리에서부터 전해집니다. 눈을 떴는데도 머리가 무겁고 어질한 날, 혹은 충분히 잤는데도 어딘가 개운치 않은 그 기분. 많은 이들이 그것을 단순한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로 치부하고 말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목 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작은 부위에서부터 벌어지는 일이지요. 동양의학에서는 뒷목을 경추의 관문이라 부르며 뇌로 들어가는 기혈의 중요한 통로라 여겼습니다. 특히 풍지혈이라 불리는 부위는 외부의 풍한을 막고 내부의 기운을 머리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서양 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목 뒤는 척추의 상부이며 뇌로 향하는 주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로 평가받습니다. 이곳이 굳어 있거나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두통, 어지럼증, 심하면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진다고 보고되었지요.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이곳은 몸과 정신이 교차하는 회랑입니다. 특히 자유신경계라 불리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이 부위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가 움츠러들고 뒷목이 뻣뻣해지며 두통이 시작되는 것은 이 자유신경계가 긴장 상태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곳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양손을 따뜻하게 비벼 목 뒤를 부드럽게 쓸어내려주세요. 꼭 전문 마사지처럼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눌러주고 쓸어내리고 약간의 온기를 머금은 손길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단순한 움직임 하나가 막혀있던 혈류를 깨우고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보내주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뒷목을 풍의 문이라 하여 외부 자극과 내부 감흥이 처음으로 교차하는 자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맞거나 찬 기운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도 이 뒷목이지요. 우리 몸은 그만큼 예민하게 이 부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위를 꾸준히 어루만지고 따뜻하게 돌본다면 그건 단지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 마음의 경지까지도 풀어주는
의식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뒷목을 돌본다는 것은 머리와 몸, 정신과 육체 사이의 흐름을 다시 연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단 5분이면 된다는 사실은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다정한 건강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을 가볍게 시작하고 싶은데도 늘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 혹시 그런 날 있으셨나요? 몸은 자는 동안 쉬었을지 몰라도 뱃속의 장기들은 밤새 쉬지 않고 소화와 해독을 이어가느라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배를 단순히 밥 들어가는 곳쯤으로 여기곤 하지만 동양의 철학에서는 이 배야말로 생명의 중심이라 말합니다. 기, 바다, 단전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이지요. 한의학에서는 배를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기운이 생성되는 자리로 여깁니다. 배꼽 아래 위치한 기해혈, 그리고 그 아래 단전이라 불리는 부위는 기의 중심축입니다. 도인술이나 기공에서도 항상 이곳을 단련하며 기운을 비축하고 불필요한 감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핵심지로 여겨왔습니다. 서양 의학 역시 최근에 들어 복부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지요. 바로 장내 미생물과 면역력, 뇌 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뇌축 개념이 그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약 77알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배가 건강해야 감염을 이겨내고 몸 전체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기는 예민하면서도 참을성이 많아 대부분의 이상을 조용히 견딥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지요. 하루에 단 5분 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보세요. 그 단순한 움직임 하나가 장 운동을 촉진하고 가스를 줄이며 복분의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의 온기입니다.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따뜻함은 몸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오장육부에 안정을 주고 몸을 이완시켜 줍니다. 여기에 복식 호흡을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를 정도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은 교감신경의 긴장을 풀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내면의 평온을 회복하게 합니다. 서양 의학에서 말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란 바로 이 호흡과 온기의 결합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대인은 바쁜 일상 속에서 얕은 흉식 호흡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배는 점점 차가워지고 굳어지며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 체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배를 어루만지고 그 안에서 숨을 쉬게 해주면 신기하게도 마음까지 함께 풀립니다. 감정은 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음식을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 판단의 중심에 바로 배가 있는 거죠. 배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몸의 모든 에너지 흐름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배에 조용히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지. 따뜻하게 지내자 하고 말입니다. 그 작은 대화가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길일지도 모르니까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혹시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고 발끝이 차가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아침에 일어나도 어제의 피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한 그 무력감, 그 원인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과로로만 돌려보셨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끝자락에 있지만 동시에 중심의 역할을 하는 부위, 바로 발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심장은 몸의 윗부분에서 피를 펌프질하여 온몸에 생기를 돌게 한다면 발은 그 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반환점입니다. 실제로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몰려 있으며 각각의 반사구가
오장육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서양 의학에서는 반사요법, 즉 리플렉솔로지라 부르며 특정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장기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하며 무수한 발걸음을 감당한 우리의 발은 가장 많은 피로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발을 돌보는데 익숙하지 않지요. 신발에 가려져 있고 시선에서 멀어지니 자연스레 관심에서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단 5분 이 발에 온기를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순환과 안정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조격이라 불리는 이 습관은 단순한 발 씻기가 아니라 온열요법이자 순환의 회복을 위한 의식입니다. 물이 발끝에 닿는 그 순간부터 몸은 이완되기 시작하고 머리끝까지 퍼져 있던 긴장은 서서히 풀려갑니다. 이는 체온을 올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조격 이후엔 발바닥 중앙 약간 앞쪽에 위치한 용천혈을 부드럽게 제압해 주세요. 이 자리는 신장과 연결된 부위로 신장 기능을 도와주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살짝 아플 수도 있지만 몇 번만 반복해보면 오히려 시원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각의 변화가 아니라 혈류의 흐름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맨발로 땅을 밟아보세요. 자갈길이든 잔디밭이든 발바닥이 자연의 감촉을 느끼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안정과 지구자기장의 미세한 자극이 몸의 에너지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멀어질수록 몸은 경직되고 마음은 분주해지기 쉬운 법입니다. 반대로 땅에 발을 붙일수록 사람은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동양에서는 천지는 발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의 기운은 발을 통해 흘러나가고 세상의 기운은 발을 통해 들어온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바꾸는 출입문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혹은 이른 아침에라도 한번 그 문을 열어보세요. 따뜻한 물 한 대야, 그리고 손끝의 정성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어제와 다르게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귀는 참 조용한 기관입니다. 늘 얼굴의 가장자리에 얌전히 붙어 있으면서도 존재를 크게 드러내지 않지요. 하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귀가 간지럽거나 울리거나 갑자기 뜨거워지는 현상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가 이상해. 예전 같지가 않아. 혹시 그 변화가 단순한 청력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양의학에서는 귀를 오장육부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귀에는 무려 200개가 넘는 혈자리가 있고 각각의 자리들이 심장, 폐, 신장, 간, 소화기 등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한의사들은 환자의 귀를 살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유추하기도 했지요. 특히 귀의 깃불 아래는 신장의 기능과 직결된 자리로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회복되고 기운이 도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양 의학 역시 최근 들어 귀와 신경계, 면역계 사이의 연결고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주신경이라 불리는 신경이 귀의 특정 부위를 통과하면서 자극을 받는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 신경은 자율신경계 전체에 영향을 주며 특히 불면증이나 우울감, 소화장애 등 다양한 질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귀를 마사지함으로써 실제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여럿 있습니다. 가장 쉬운 귀 돌봄의 방법은 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밤에 잠들기 전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귀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려 보세요. 깃불부터 귓바퀴 전체,
그리고 귓불 아래쪽까지 한 번씩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특별히 귓불 바로 밑에 움푹한 부위는 신장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며 여기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살포시 눌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자극만이 아닙니다. 귀를 만지면 얼굴의 혈류가 활발해지고 이마와 관자놀이, 심지어 목 뒤까지 이완되며 전체적인 순환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귀는 뇌와 가장 가까운 감각기관이기에 그 자극이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귀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라도 안 하면 허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의 일상적 의식이 되기도 하는 셈이죠. 우리는 늘 소리만 듣고 말만 하지만 정작 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귀에게도 인사를 건네야 할 때입니다. 고생 많았지. 오늘도 잘 부탁해. 그렇게 귀를 어루만지며 자신과 대화하는 순간 몸도 마음도 함께 반응할 것입니다. 귀는 작고 조용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닿는 손길을 느끼는 순간 가장 깊은 울림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울림이야말로 내면의 평온과 생기, 그리고 더 오래 건강히 살아가기 위한 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하루는 손으로 시작되어 손으로 마무리됩니다. 눈을 비비고 물을 마시고 문을 열고 밥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는 언제나 손으로 세상을 만지죠. 하지만 정작 그 손을 어루만지고 돌보는 일에는 어찌 이리도 무심했던 걸까요? 귀처럼 발처럼 손도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소외된 기관일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작고도 위대한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손을 작은 인체라 여겼습니다.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 하나하나에 각 장기와 연결된 혈자리들이 있다고 보고 수지침과 수기요법으로 그 흐름을 다스리곤 했지요. 특히 손끝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의 기능을 보조하고 순환을 도우며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손끝이 차가운 날 심장이 약해졌다는 표현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죠. 서양 의학에서도 손과 신경계, 감정 사이의 깊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손끝은 가장 많은 감각신경이 몰려있는 부위로 촉각 자극은 뇌의 활성도를 높이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불안감과 긴장감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특히 손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행위는 신체 감각을 회복시키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요. 그래서 권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단 5분이라도 손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일. 아침에 일어나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뒤 각 손가락을 하나하나 천천히 잡아당기듯 지그시 눌러보세요. 손바닥 중앙은 마음의 중심이라 여겨지기에 그곳을 부드럽게 문지르면 감정이 가라앉고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특히 중지와 약지 사이 혹은 새끼손가락 끝은 심장과 연결된 반사점이라 알려져 있어 수면이나 감정 기복이 심할 때 자극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을 돌보는 일은 곧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손은 늘 타인을 향해 열려 있지만 가끔은 그 손을 자기 자신에게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요? 손을 쓰다듬고 따뜻한 기름이나 로션으로 천천히 감싸주며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손끝을 타고 온몸에 퍼지며 마음의 중심까지 따뜻하게 덮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손은 타인을 위한 도구이자 자신과의 연결점입니다. 우리가 손을 통해 다른 이를 돌보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세상을 쓰다듬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죠. 그러니 손을 관리하는 일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세상을 더 다정하게 잇는 행위입니다. 그 5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닌
하루의 중심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단 5분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손길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목 뒤, 배, 발, 귀, 그리고 손. 이들은 단순히 기능적인 신체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지탱하고 조율하며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5개의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매일 열어줄 수 있다면 그 너머에서 몸은 기쁨으로 반응하고 마음은 조용히 웃음을 머금게 됩니다. 동양의 철학은 늘 기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를 증명하듯 움직이고 삶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조짐을 읽고 마음이 흐트러지기 전에 떨림을 감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건강이자 삶의 기술이겠지요. 우리는 늘 병이 나서야 행동하고 고장이 나서야 수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5곳을 매일 돌보는 일은 그런 후회보다 앞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서양의학도 이제 예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치료 이전의 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 정성스럽게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면역력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정직하고도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과학이고 동시에 철학입니다. 내 몸과 내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를 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5 부위의 관리가 곧 5가지의 대화입니다. 목 뒤에겐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 배에게는 편안하게 지내자. 발에게는 고마워. 늘 버텨줘서. 귀에게는 잘 듣고 있어. 수고했어. 손에게는 내가 늘 지켜줄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마음이 바로 우리 삶을 부드럽고 단단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도 분명합니다. 크고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실천, 화려한 치료가 아니라 다정한 손길, 매일 아침, 매일 밤 단 5분의 정성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 그때 시작하길 참 잘했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의 무사평안을 기원합니다. 도가의 길처럼 부디 평안하고 밝은 하루 되십시오.